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삶이라는 자체를 저도 계속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섭외를 받아가지고 곰곰이 한 2, 3주 정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방청객분들 와주신 모든 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운동 선수 겸 이 일반 회원분들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관 관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셨다고 말씀드렸듯이 체육관으로 왔을 때 살을 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근육을 만들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체력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새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센터에 찾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체력을 증진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왔던 자체만이기 때문에 지금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질적으로 조금 더 지식을 좀 갖고자 했기 때문에 와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고요. 이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라는 거는 보디빌딩의 미와 그리고 근육량과 그리고 자기의 이 신체를 갖고 딱 표현을 하는 그 무대예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식 조절이라든가 운동량 그리고 생활 습관마저 일반 이런 지금 방청객분들이랑은 틀린 삶을 조금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단부터 저염이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꾸준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이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삶을 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이렇게 강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올해 이제 작년 이제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 대회에서 이제 세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해연이 됐는데도 이렇게 좀 찾아주셔서 이렇게 좀 강의를 요청을 해주셔서 저 나름대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전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앞서서 이제 우리 방청객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항상 시합이 끝나면 다시 또 다음 시합을 또 준비하게 돼요. 작년 11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이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끝난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여 됐는데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또 아시아 선발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끝났지만 2달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은 다시 또 저에게는 시작인 것 같아요. 끝은 시작이고 다시 또 설레이고 그리고 그 시작할 수 있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도전, 다시 도전하죠. 저도 지금은 지금 방청객분들도 계시지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나이인데 또 이런 주위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나이도 이제 조금 이제 계속 가는데 이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도전을 좀 멈추게 되거나 그러면 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했던 패턴, 아까 음식 조절, 뭐 당연히 힘듭니다. 뭐 식이 제한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지방 섭취도 안 하고 그 맛있는 라면도 먹을 수도 없고 시합 중에는요 거의 한 3개월 가량, 많게는 4개월 가량 식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은 외로운 사투, 혼자만의 싸움,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로 혼자만의 싸움이죠. 특히나 저는 제 몸을 갖고 표현을 하고 빼야 되고 더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힘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합 준비 때문에 제가 감사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뭐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모 방송에서 이제 그 거북이와 토끼라는 그 모 개그우먼께서 좀 얘기했던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당연히 토끼와 거북이의 결론도 당연히 알 거고요. 당연히 토끼와 거북이와 경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뭐 토끼가 이기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의 뭐 당연히 잘 뛰겠죠.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본인이 느리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가는 대로만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완주는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회에서는 뚜렷한 상위 성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18년 11월까지 저희 대회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이제 전국체전이라는 대회예요. 그죠? 전국체전, 전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각 시도 대표해서 한 명씩 선발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전국체전을 제가 13년 연속 출전을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13년 연속을 출전했는데 뭐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메달도 따본 적은 없습니다. 최고 성적이 4등이에요, 4등. 뭐 주위에서는 뭐 지칠 법도 하고 이제 뭐 좀 힘드니까 이제 쉬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금방 말씀드렸지 뭐 거북이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가 묵묵히 좋아하고 이 운동, 이 규칙적인 삶이 그냥 어떻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생활 패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 대회에서는 이 제 신체라든가 그 키에 맞춰서 체중을 딱 나가서 맞추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체전 이 국내에서는 제가 빛을 못 발했지만 세계 대회에서는 그 종목이 있는 관계로 제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국가대표를 되려고 했던 부분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뭐 운동선수라고 하면 국가대표가 최고의 꿈이라고들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차마 뭐 그 전에 뭐 내가 국가대표를 돼서 꼭 국위 선양을 할 거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2018년 9월에 평가전을 선발전을 나가게 됐어요. 1차 선발이 됐고 2차 선발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선발이 되니까 이제 제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국가대표의 이 정신이 발휘되는구나. 당연히 막바지에 힘이 들고 뭐 수분 조절도 하고 뭐 탄수화물이라는 걸 거의 뭐 한 3, 4주간 섭취를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좀 힘들죠. 당연히 더 마르고 몸무게도 좀 빠지고 뭐 자신과의 마지막의 싸움인데 그거를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태극마크 국가대표가 선발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열심히 했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이 뭐 120여 개국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선전을 통과해서 이제 본선을 나가서 이제 우승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듯이 참 비유가 좋았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 방송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던 거고요. 예, 늘 패턴대로 주위의 시선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등수와 상관없고 뭐 꼴찌도 했었고요. 뭐 7등도 했었고요. 뭐 거의 뭐 하위 뭐 중위, 예, 최고 성적이 4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적을 제가 만약에 뭐 메달을 꼭 따야 됐다고 생각됐으면 당연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너무 힘들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뭐 우승 메달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세계대회 우승을 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분들도 뭐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와주신 부분들이 뭐냐면 삶의 질적 향상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건강을 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와주신 거라고 또 생각해 되세요. 도전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에 여러 가지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저의 도전하는 삶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마카오 아시아 대회가 있고 이제 올 후반기에 이제 다시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11월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님들 아니 우리 방청객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못했던 뭐 십자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개개인마다 다 틀린 부분 같아요. 뭐 바둑을 배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뭐 배운다는 거는 전혀 뭐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있건 나이가 어리건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전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합 준비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합 준비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식이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 그리고 식단 조절 그리고 뭐 이 염분 섭취 같은 그 염분기를 전혀 섭취를 못해요. 뭐 밀가루 섭취 같은 거를 전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식단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식사도 뭐 같이 가족들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외식도 제한이 돼 있고요. 일반 뭐 식당 음식을 뭐 자주 먹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죠. 지금 이 부분은 저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가족들 뭐 이제 뭐 이 식구들 같이 이제 외식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쉬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방청객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시합 중간에 거의 3개월에서 4개월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부분을 좀 같이 좀 가족들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도전하는 삶을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좀 최대한 이제 좀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시즌일 때 시합을 준비 안 할 때 조금 같이 가족들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도전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 도전하는 삶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 부분도 저는 도전하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도전하는 삶을 지금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렵네요. 저는
도전하는 삶이라는 거는 저는 운동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전문 강사는 아니잖아요. 예. 제 직업은 운동 선수예요.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했던 부분과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땀도 지금 많이 나거든요. 예. 땀도 많이 나고 좀 뭐 떨리고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방청객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 영광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도전하는 삶, 도전하는 삶, 예. 진짜 정말 좋은 삶이죠. 예, 이 운동을 하다가 보면 좀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아까 뭐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뭐 부상에도 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건장하게 지금 보시겠지만 뭐 어깨도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뭐 쓰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운동량이 좀 많게 해야 될 그 시합 때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운동량을 좀 조절을 못하면서 부상에 좀 많이 이 선수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상에 대해서 가장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자기 자신의 뭐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있는 뭐 이 격려해주는 뭐 친구, 선후배, 뭐 가족, 그리고 뭐 부모님들의 그 어렸을 적 뭐 이제 뒷바라지를 생각하면서 좀 이겨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상에 뭐 작은 부상에 좀 시달리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잘 케어를 해서 올해 있는 시합도 마찬가지로 다시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11월에 있는 다시 세계 대회도 다시 뭐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 중요한 뭐 이제 제가 할 부분은 뭐 부상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뭐 이 지금 대회를 잘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운동을 뭐 격기 종목을 하다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헬스 쪽이 좀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헬스 쪽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 취미가 이제 특기가 돼 버리는 거죠. 제 전공은 뭐 경호비서학과라는 그 대학 학과를 나왔고요. 경호라고들 아세요? 경호, 예,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제 워낙 전공은 보디가드를 전공을 했는데 그 경호학을 전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무도를 좀 하게 됩니다. 무도. 무도라는 거는 뭐 태권도, 검도, 뭐 유도, 뭐 그런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격기 쪽을 얘기하죠. 그런 격기 쪽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체력이거든요. 체력. 웨이트 트레이닝. 지금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헬스라고들 하죠. 그런 부분을 좀 하다가 이 취미가 특기로 돼버리는 바람에 이런 격기보다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내가 좀 더 관심도 많고 더 흥미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좀 늦게 이제 좀 시작을 했던 부분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뭐 느끼는 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개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뭐 단체 선수 운동도 있지만 뭐 이런 축구라든가 뭐 배구, 농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호흡을 맞추고 팀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금방 그 자기 자신의 몸을 디자인하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이죠. 혼자 식단 조절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5년, 20년 정도 지금 제가 운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역경 속에는 뭐 아까 부상, 뭐 식이 조절, 그리고 식이 조절을 하다 보면 또 이 인간관계,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만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극복했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뭐 등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운동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네, 꾸준함. 네, 꾸준하게 변수 없이 그냥 쭉 가는 부분이 제가 우승을 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은 뭐 도전하는 삶이라 생각을 해요. 어떤 직종에 있던 뭐 승진 시험을 하던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던 아니면 건강 관리를 하던 아니면 자기 취미를 조금 더 늘리는 거, 배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도전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사항인 뭐 운동 선수든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든 공부를 하든 뭐 꾸준함이 받쳐줘야 제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등수에 상관없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도전하는 삶을 계속 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이 뭐 강의가 끝나면 다시 이제 제 일터로 돌아가서 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재활을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비만 치료도 좀 해드리는 뭐 이제 지도자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분들의 이제 목적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비만은 조금 더 날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활 치료는 조금 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뭐 당연히 도전하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뭐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이 시간이 끝나고 나도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예, 살 거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어떤 뭐 취미 활동을 하시던 아니면 더 뭐 발전하기 위해서 뭐 교육을 들으시던 꾸준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나중에는 조금 더 성공적인 요인 뭐 그리고 성취감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와주셔서 뭐 시간 내서 와주시는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합이 이제 작년 11월에 끝났지만 끝은 시작이라는 말이 저희 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더 선수들에게는 좀 많이 익숙해요. 끝은 뭐 시작이거든요. 다시 또 시작을 의미해. 뭐 시합이 끝났다고 뭐 끝난 부분이 아니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거의 생활을 좀 꾸준하게 뭐 식단 관리,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뭐 시합 전이라도 시합 기간처럼 항상 지금 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죠, 건강. 그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하는 삶 자체가 저도 건강해야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될 부분 같아요.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뭐 운동입니다. 운동. 저도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뭐 이런 관심이 좀 많죠. 우리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분. 그 부분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드시고 그리고 먹는 부분 잘 뭐 영양가 있게 잘 드시면서 운동도 꾸준히 뭐 헬스장이나 뭐 그런 부분 굳이 가실 필요 없으세요. 여건이 되면 뭐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실외가 추울 수 있는 분이 부상을 좀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등산이나 뭐 그런 부분 하실 때는 좀 조심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 낮 시간대 운동해 주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뭐로 전혀 상관없이 뭐 등산을 하셔도 되고 일반 도보로 산보를 좀 걸으셔도 되고 워킹 걷는 자체가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에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시간 내줘서 와주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 건강을 생각하셔서 먹는 거, 먹는 것도 꾸준해야 돼요. 먹는 부분도. 꾸준하게 섭취하셔야지 뭐 아침 먹고 점심 거르고 저녁 먹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주위의 분들 보시면 건강한 분들 보시면 어때요? 주위에들 계실 거예요. 건강한 분들 딱 계시면 어떠세요? 다 규칙적인 삶을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규칙적인 삶을 살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시간 그리고 좀 다양하게 좀 드시거나 그리고 같은 시간대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아마 건강하시지 않을까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제 왔을 수 있었던 부분 도전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도전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해서 잘 이제 뭐 내년, 올해, 뭐 이제 후년, 뭐 이제 준비 제 생각에는 이제 꾸준히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선수 생활을 이제 은퇴하는 날이 오겠지요. 우리 방청객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좋아하고 삶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보디빌더 선수로 살아가지만 아마 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영원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뭐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우울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뭐 무뎌가지고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뭐 제가 우울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한 40 중반인데 뭐 이제 우울증이 이제 지나고 보면 이게 우울증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직업이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운동선수를 은퇴를 하면 아마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청객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던 일, 나의 패턴, 젊었을 때 했었던 부분을 조금씩 이제 그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잊혀질 수도 있죠. 내가 그 전에 그걸 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아마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단 예전에 했던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운동선수지만 저는 요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리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잘 하지는 않아요, 제가.
잘 하지는 않는데 관심은 많아요. 요리사를 좀 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뭐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도 뭐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그게 도전이에요. 분명히 뭐 따고 싶어요. 저는 보기보다 이제 한식보다는 이제 좀 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식 쪽을 좀 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더라도 제2의 저희 취미 또 도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운동선수가 이렇게 좀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조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두서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딱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등수에 없이 열등감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갔는데 이렇게 세계 우승이 된 거고, 뭐 세계 우승대라고 솔직히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승이 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꾸준한 삶을 살았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 방청객분들은 더 잘하실 거고요. 건강,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으세요. 그 부분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도전을 계속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 감사합니다.